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우리 지역 기자들의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택 기자는 지난 원탁의 기자들 녹화 때 그 세종시에서 추진했던 그 합강 오토 캠핑장 무료 이벤트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하고 결국에 예비 5순위 안에 들었다고 했었는데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 확정되는 거냐 계속 물어봤는데 결국 4일 전이죠. 그러니까 18일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자가 발생했습니다. 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4명까지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도 이제 막차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막상 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빈자리가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보면 노쇼라고 예약해놓고 안 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번 걸 보니까 되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빈자리가 통통 빈자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절반 이상이 안 왔어요. 제가 보니까. 더워서 이제 더워서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예비자들이 저처럼 기다렸을 텐데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를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온 사람들이 되게 만족해하면서 짧지만 이제 호수공원에서 기념식 끝나고 나서 거기서 저녁 먹고 거기 캠핑장 이동해서 아침까지 자고 8시 한 반쯤에 비가 내리길래 바로 철수했습니다. 이경태 기자는 지난 원탁 녹화 때 녹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난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휴가 갈 때 보통 이제 성수기보다는 좀 비수기를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수기 때 가면 좀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혼잡하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강원도에 보면은 삼양 그 대관령 목장, 양떼 목장 하고 가셨어요? 갔죠. 역시. 근데 중요한 건 양을 못 봤습니다. 왜? 왜 양을 못 봤어요? 저도 양띠고 제 이제 아이도 양띠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기념해서 하기 위해서 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관령 목장도 있고 그리고 삼양 그 대관령 목장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 대관령 목장 작은 데 갔었고 이번에 큰 데 갔는데 거기는 크다 보니까 셔틀버스로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산책로 거기로 오는데 산책로 내려오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중간에 셔틀버스도 안 와서 히치하이킹으로 해가지고 거기 인부 차를 타고 그냥 내려와. 해북에 나온 히치하이킹 그런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었고 아닙니다. 개인 SNS 보면서 많이 부러웠거든요. 두 분 지금 휴가 좀 잘 즐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녹화 끝나면 다음 주에 바로 휴가를 갑니다. 톡으로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배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가서 힐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힐링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참으로 정겹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그런데 세종 시민들은 정말로 행복한 걸까요? 세종시를 출입하고 있는 제가 종종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박수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꼼꼼히 따져볼 문제이기도 할 듯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세종시 만족하지만 행복한가? 지금부터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만족도가 세종시에서 좀 높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만족도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사실은 대전보다 청주보다 불편한 점은 더 많아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가 사업이 흔들림 없이 가려면 행복청이 존속을 해야 되고 더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어떤 활용성. 이택 기자께서는 지금 세종시로 이사 온 지 약 한 5년 좀 넘게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세종시에서의 삶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또 연령대라든가 또는 직업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 직업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세종시가 하루가 달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재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루 종일 일상의 대부분이 기자 생활이고 그런 부분에서 취재거리가 많다라는 거는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고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남자다 보니까 조금 둔감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별로 막힘없이 질주가 가능하다는 거. 대전 가면은 어딜 가든 막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막힘없이 질주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질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운행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때 기자를 위해서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질주를 하니까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찰서에서 지금 찌릿하고 계실 겁니다. 동선을 확인하라. 네. 그러면 예. 만약에 이제 뭐 세종시에서의 삶에 뭐 100점 만점에 네. 뭐 몇 점 정도라고 지금 혹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점수를 얘기하면 많은 시민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만족도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0점 정도로 좀 박하게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 허허벌판인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문화, 뭐 체육, 각종의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주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30년까지 완성기로 봤을 때 이제 2017년이고 나머지 13년간의 남은 50점을 채워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50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경태 기자한테는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 와보고 싶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좀 쾌적한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손꼽고 싶어요. 대전에 제가 살고 있는 부분도 이제 뒷산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호수공원이라든지 원수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강 주변에 있는 뭐 공원들 그런 부분들이 그럼 좀 무조건 도시를 개발했지만 신도시 개발했지만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자연환경과 또 어울리는 그런 멋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뭐 풍경도 이제 그 석양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와 잘 어울리는 그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 도시이다.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앞서 뭐 이런 질문을 들었냐면 지난달이었죠. 그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에서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세종시가 1위를 당시 차지했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월과 3월에 각각 3위와 2위에 오른 적이 있었고요. 2월부터 4, 5, 6월까지 4개월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수치로 봤을 때 뭐 단순 수치로 좀 1위이긴 하지만 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뭐 세종시청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입장에 봤을 때 되게 고무적인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조사 자료에 그 어떤 항목에서 1위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세부 지표가 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상반기에만 총 4차례나 뭐 1등을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의미 있는 그래도 그런 자료가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주민생활 만족도가 세종시에서 좀 높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만족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일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행정부처 이전에 따라서 좀 반강제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또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그런 도시, 그리고 향후에 뭐 비전이 보이는 그런 도시,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 조사에 좀 후한 점수를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들, 불만족인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이제 사실 대화의 절반 정도가 우리 앞으로 어디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을까, 어디가 생활 여건이 좋을까, 막 이런 그 미래를 꿈꾸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2030년까지 세종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앞으로 변화할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사실은 대전보다 청주보다 불편한 점은 더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인프라, 그렇죠. 생활 편의 시설, 네, 뭐 문화 공연 보러 갈 만한 시설도 마땅히 없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미래가 잠깐 참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주민생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축하하고 어쨌든 박수 칠 일 것만은 뭐 분명은 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생활 만족을 행복도하고 또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땐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세종시 편 최초의 좀 그렇죠. 특별 게스트 한 분을 기대됩니다. 모시기로 했습니다. 누굴까요, 과연? 알고 있지 않나요? 아시고 계시듯이. 자, 그래서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 모시고 이 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시청 브리핑실이나 이제 CM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어두컴컴한 스튜디오로 모셨더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색다르기도 한데 어떠세요?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시 얘기를 할 때 저를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서야 불러주신 것은 조금 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부른 거죠, 그렇죠? 이제 원탁 기자들 저희끼리 기자들끼리 수다여서 네. 평소에는 되게 부담 없이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고 예, 오늘도 부담 없이 하세요. 막 짓거려도 사실은 저희는 정치적 부담이 없는데 시장님을 모시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부담된 상태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탁 기자들 그 사이에서 이경태 기자와 저 사이가 약간의 서로 간에 저격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이경태 기자와 저가 좀 협심을 해서 시장님을 저격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합리적인 대화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으로 좀 만들어 기대가 됩니다. 이 색깔도 좀 맞춰서 왔습니다. 시장님 오늘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민선 2기가 이제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나서 이제 벌써 한 달이 이제 더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를 지난 3년을 만약 평가를 했을 때 본인에게 한 10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평가 지표들이 조금씩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한 중간쯤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좀 나아지고 있고, 최근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주민생활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또 시정에 대한 만족도도 좀 비교적 잘 나와서, 전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이제 그동안에 쭉 모니터링 하면서 6개월간 보면은 이제 그 주민생활 만족도는 1위를 4번이나 했고 2위, 3위 한 번씩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단체장 평가에서도 시장님이 어쨌든 6위 이내에 들었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1위로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단순히 1위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1위였냐를 가지고 제가 리얼미터를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얻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추가적으로 몇십만 원을 내야 사는 거네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돈을 주고 그 결과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세종시는 아직 저희한테 돈을 주고 이걸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리얼미터에 돈을 줘 가면서까지 그 항목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도대체 시민들은 왜 1위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볼 때 그런 여론조사라 보면은 이게 이제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정교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그게 오차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긴 한데 저는 이제 큰 흐름을 보는 거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통계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나은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은 70%나 80%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숫자죠. 그런데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다 하는 그런 의미고 또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나아졌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그 만족도나 그 여론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꼼꼼하게 그것은 어찌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죠. 날마다 시민들 만나고 우리 기자분들도 거의 날마다 만나다시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직접적인 얘기는 우리가 더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추세, 흐름 이것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그 보면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해 9월에 이제 세종시 세종본부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1년이 약간 안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인구 분포에 대한 스펙트럼이 좀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취재를 하고 해보니까 그 스펙트럼에서 되게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는 또 노인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딱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도시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사회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꺼번에 다 해소할 길이 없거든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전에 예를 들어 100개 했던 것이 50개로 줄어들고 그러면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시민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그 불만 모두를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불만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정기적으로 노조위원장들 중앙구청 노조위원장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오는 그분들은 또 노조위원장들은 그렇죠. 원하시는 게 있죠. 그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들 전부 모아가지고 또 와요. 네. 그러면 뭐 한꺼번에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건 막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그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결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만이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빨리빨리 해주면은 그만큼 나아지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은 좀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노조들도 만나고 또 저 국책연구기관 뭐 15개 들어있잖아요. 그쪽 노조분들도 만나고 또는 원장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어쨌든 들어서 문제를 파악을 해놔야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민과 대화 좀 157번을 했는데 어제 세롬동 하셨죠? 어제 세롬동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 올해 초였죠. 그래서 중앙공무원 복지부 그 공무원이 이제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35살 새 여성 두고 여성 셋 뒀던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업무 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실제 중앙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야근 비율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업무를 몰아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공무원도 그 세종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지만 이분들이 많이 정착을 해왔거든요. 이분 역시도 이제 세종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종시가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왔습니다. 실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자동화가 많이 되고 기계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적은 노동자가 투입되고도 더 많은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산업, 이런 산업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갈수록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인력들이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이제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쪽에 가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사고는 우리 이제 개발연대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게 이제 미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선진사회로 간다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미덕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공무원도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일하게 만들 거냐. 실은 저 일의 성과나 또 정책 품질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매일같이 야근하고 이런 구조화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거냐. 지금 밖에 보면은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오히려 한 사람 더 뽑아서 두 사람이 그 일 같이 하게 되면은 매일같이 야근 안 해도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그 청년 실업자들은 산업 분야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되고 그래서 전에보다 지금 물건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생산돼서 문제인데 그것도 적은 인력 가지고 그렇게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 분야, 나는 공직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의 정책 품질을 높이는 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좀 더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확대 이런 정책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실 이제 시장님이 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주제가 세종 시민들 과연 행복한가, 만족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먼저 정착을 하고 삶을 터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2천여 명의 공무원을 이제 추가로 충원하기로 이제 또 통과가 됐잖아요. 추경 예산도.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님이 꼭 또 신경 써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그 중앙부처 공무원분들 만나보고 또 선후배들 만나보면 제일 힘들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호출. 국회의원이 주문해서 자료 작성하는 거. 이게 항상 야근의 대표적인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분원, 그다음에 국회가 여기 이전하는 것이 중앙공무원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이 그거는 뭐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 많이 요청하겠네요. 네? 이제 국회 분원이 내려오게 되면은 예. 그런 더 많은 업무를 또 요청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은 예. 뭐 국회의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일이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갖다 줄 수 있거든요. 네.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특히 예를 들어 설명 30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는 설명 30분 하기 위해 30분 쓰면 되는데 설명 30분 하기 위해서 출장 가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분원을 여기 두어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국회가 정부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한쪽에서는 집행에 관한 일들을 하고 한쪽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좋은 법률 만들고 또 예산도 잘 짜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은 같이 일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나는 국회의원들이 뭐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많은 자료 요구하더라도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분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제일 먼저 쓴 사람인데 2012년 1월 3일 날 내가 처음 썼는데 그 분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2005년 행복도시 법 만들 때부터 고민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 힘들겠구나. 그래서 국회 분원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나는 나쁠 게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데 국회의원들 3분의 2는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구가 지방이 있는데 만약 세종시에 국회가 있게 되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출퇴근하거든요. 그렇죠. 또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서울살이가 꼭 편한 것만 아닙니다. 당장에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적 형편이 되는 사람 집을 마련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국회의원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시에 국회가 있다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실 뭐 잘 못 들어봤는데 이런 별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뭐 저는 들어봤습니다. 시장님이 워낙 그 국토부 시절부터 이제 워커홀릭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있는데 직원들이 가끔가다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시장님 몇 시에 혹시 퇴근하세요? 평상시에? 저는 실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일을 마치는 것은 뭐 저녁 시간에도 이런저런 미팅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퇴근 시간이 어찌 보면 출퇴근 시간이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딱히 정해져 있다고 해서 볼 댁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집에 들어가도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예. 결제 또 집에 하시고. 들어가면은 낮 동안에 사무실에서는 사실상 거의 그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결제 서류나 보고 서류는 되게 집에 가서 확인을 역시나 합니다. 요컬릭이네요. 워컬링 많으시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임이야 뭐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면 사실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아,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뭐 문득 들기도 하네요. 실은 뭐 일이 재미잖아요. 이거 방송용인가요? 지금 시민들은 좋아할 멘트고요. 일을 이제 저는 뭐 재밌게 해야 된다. 네. 일에서 네, 행복을 맞습니다. 느껴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일 잘하는 요령, 일 잘하는 요령을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얘기를 하죠. 제일 첫 번째가 일 줄이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대외적인 그 발표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써야 되는데 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막 아주 예쁘게 뭘 만들어 이럴 생각하지 마라. 보고를 하면은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저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가장 좋은 보고는 뭐냐면은 즉시 저한테 전화죠.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주거나 이게 가장 좋은 보고거든요. 그 다음 날 보고서 잘 만들라고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 당장에 무슨 사고 났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고거든요. 형식적인 걸 떠나서. 그래 그 형식 가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시장님 역시 출연을 해주시니까 지금 불과 한 꼭지 지금 한 주제만 가지고 지금 벌써 뭐 굉장히 시간 많이 지나고 있는데 서둘러서 지금 다음 조금씩 주제로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좀 넘어가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성과는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에 A4 용지 사용량이 분명히 줄을 거예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공식화를 하셨기 때문에. 아, 예. 네.